미스터리 홈즈의 이상. 저번 시간에는 평택 석정공원 파크드림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평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평형이 선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청약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사업 주체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것을 먼저 이제 발표를 하죠. 거기 입주자 모집 공고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고를 유심히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심히 잘 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잘 안 보고 만약에 내가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만약에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그 검색하지 않습니까? 서류를 뭐 제출하면은 당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저걸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청약은 취소가 되고요. 취소가 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청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 외 같은 경우는 6개월, 뭐 위축 지역 같은 경우는 3개월에 걸쳐가지고 다른 데 내가 청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내용을 잘 알아 내가 청약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 평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9월 26일 날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됨으로써 내용이 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입주자 모집 공고한 거하고 지금 모집 공고하는 내용이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약을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요게 평택 지역이 요새 이제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평택 화양지구라고 있습니다. 평택의 서평택 쪽에 있는 화양지구라고 있는데 거기 이 편한 세상 평택 하이센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경쟁률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좋지 못해가지고 많이 미달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네요. 여기에 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 경쟁률이 어떻게 됐냐? 분양가는 뭐 4억 5천 7백 3억 1천부터 5천까지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아주 처절합니다. 0.1대 0.3대 상당히 처절한 분양률을 보였습니다. 그 옆에 같이 분양했던 평택 이 아시엘로 처절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기는 뭐 평형 같은 경우에는 평형은 그냥 뭐 일반적인 평형들입니다. 포베이 방식의 일반적인 평형입니다. 그냥 여기도 뭐 여기 지금 하이센트도 지금 뭐 평형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기 이제 입구로 들어와서 복도로 지나서 이렇게 실이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던 석정공원의 화성 파크드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인기 있었던 평형이 얘랑 다른 점이 뭐냐면 들어와서 복도를 어느덧 지나고 난 다음에 거실이 있었는데 석정공원은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나마 인기를 끌었던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분양률이 아주 처절합니다. 근데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뭐가 다르냐면 지금하고 다른 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주택 건설 지역은 성장관리 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63조 2에 의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이므로써 본아파트는 주택공급하는 규칙에 따라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분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1순위로 청약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주택 이상 소유한 1순위 가점제 청약이에요. 1순위 점제 청약 자체가 또 불가합니다. 소유한 사람은 불가하며 주택에서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을 갖고 있는 분은 1순위 점제 청약이 불가하고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을 아예 주질 않는다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분양을 한 석정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나오죠. 똑같습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은 주택법 제63조 및 63조 2에 의한 비청약 과열 지역이죠. 청약 과열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비청약 과열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뭔가가 규제가 풀리는 거죠. 규제가 아무래도 다르죠. 뭐가 다르냐? 본 아파트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그러니까 1주택 이상 2주택에 속한 분도 1순위 지역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죠. 아까는 뭐였어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순위 자격이 부여가 안 됐는데 여기는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도 2주택, 3주택도 자격이 24개월,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을 했고 지역 그 시금액이 200만 원 이상 넘으면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청약통장 안 쓰고 내가 그동안 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여기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순위로. 이게 차이가 난다. 이게 얼마만큼 좋은 겁니까? 내가 집을 갖고 있어도 또 집을 청약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뭐 본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 하나요. 인건만 신청 가능하며 두 건 이상 중복 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된 이후에도 당첨 무효가 대원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당첨이 이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가 되잖아요. 취소가 되게 되면 다음에 어디 가서 내가 다시 청약을 하려고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1년, 수도권 외에는 6개월. 내가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함은 여기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세대주, 세대원이 있는데요. 세대주는 말 그대로 그 세대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대주인 거고 엄마는 세대원, 아들이 딸이 있으면 걔는 세대원. 그리고 내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산다? 그럼 장인 장모도 세대원.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산다? 부모도 세대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의 직계 비속 이러한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약을 했는데 다른 데 만약에 청약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청약을 하게 되면 그게 청약을 한 거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발표하는 날이 똑같아. 당첨자 발표하는 날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건 두 개 다 무효. 당첨이 되더라도 두 개 다 무효고요. 발표일이 다르게 되면 먼저 당첨이 되면 우선, 나중에 예정일에 돼 있어서 당첨이 되면 그거는 제외. 먼저 당첨된 게 우선. 만약에 먼저 당첨이 안 되고 나중에 당첨 발표한 게 됐으면 뭐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대에서 세대하고 세대원 통해 가지고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냐면 또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있어요. 주소가 달라. 그래서 따로 신청을 했어. 따로 신청을 해도 당첨 예정일이 두 사람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 동일한 두 개는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 그 다음에 뭐 당첨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게 우선, 나중에 당첨되더라도 나중에 당첨된 건 무효. 네, 이런 것들을 잘 알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잘 알으셔서 하셔야 나중에 뭐 부정으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당첨이 돼서 좋아라 했는데 통보가 와요. 부정으로 하셔서 당첨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면 그분은 1년 뒤에 1년 뒤에 해야 돼요. 1년 뒤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이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내가 어디 가서 당첨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잘 읽어보지 않으시고 자기 나름대로 청약 가점을 매겨서 청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고, 이번 신청 자격들도 특공 얘기는 특별 공급받는 거죠.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이면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이제 청약 통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6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 노후 부양은 뭐 12개월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그 어떤 내용이 나와 장애인 다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고령자하고 장애인이 보자니까 치아층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 신혼부부는 본인으로부터 입주자 공고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된다. 예,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세 75%를 무주택 구성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5 먼저 무주택 계신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으로 뽑았는데 거기에 내가 뽑히질 않아서 한 분은 다시 무주택 구성원과 그다음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더니 1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1순위가 된다고 그랬죠? 1순위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하는데 단 이분들은 어떤 거예요? 기존 소유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는데 나도 1순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청약통장을 사용 안 했을 경우에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1순위로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 돼 있잖아요. 여기 청약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주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아야 돼. 처분을 하겠다라는 거기에 승낙을 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관한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되고요. 입주 가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입주 이제 가능이라는 게 이제 다 짓고 나면 뭐 이제 그 사용 승인 받고 뭐 이제 언제부터 입주 가능합니다라고 했을 때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집값들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집값을, 기존 주택들을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신규로 들어갈 입주해야 될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올랐어요. 거의 더블이 됐어요. 더블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을 빨리 팔아야 되잖아. 팔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공급 계약이 해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팔면 처분을 완료하지, 3회 따라, 3이 뭐야? 이틀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을 완료해야 되는데, 이 처분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계약 해지된다. 오른 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리,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존 주택들을 마구 던지고 있어요. 마구. 그래서 집값의 하락을 진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거래 가격들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만약 금매로 내놓거든요. 금매로 내놓은 것들을 부동산 중개 업자들이 그냥 자기만 갖고 있다가 광고를 하지 않고 자기만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매물을 소화를 하면 모르겠는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어디에 다 KB나 이런 데 올린단 말입니다. 금매라고 올려요. 올리면 그 위에 비싸게 호가를 불렀던 매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금매를 따라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금매가 안 싸지는 거야. 그 금매가 안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금매가 아닌 거예요. 금매가 아닌 거예요. 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가격들을 주도하는 게 뭐 가뜩하나 금리도 오르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들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다 돈을 버시려고 이런 걸 했겠죠. 왜냐면 지금부터 한 3년 전 얘기니까 3년 전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름대로 괜찮았잖아요. 괜찮으니까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이 피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 석정공원 여기도 지금 걸렸습니다. 전매 제한이 얼마냐? 2000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을 걸려 있어서 그 중간에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가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격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 84D 타입이 지금 제일 인기가 좋았잖아요. 84D 타입이 인기가 제일 좋았는데 분양가가 얼마냐면 20층 이상인 경우에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10층 같은 경우는 4억 1,900만 원이고 아무래도 싸겠죠. 10층도 4억 3,300. 10에서 19층 같은 경우는 4억 6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해당 동이 쭉 나왔죠. 동이 2, 3호, 100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11동, 그다음에 105동 뭐 이런 데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타입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원에서, 한국 부동산원에서 추첨을 하잖아요. 추첨을 하면 여기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1동, 뭐 105동, 안 좋은데, 전망이 때 뷰가 안 좋은 데들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여기가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요. 청약통장이 부활이 안 됩니다. 여기 계약상 주의사항에 쭉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기 안 된다. 부활이 안 된다. 부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을 만약에 여기 나왔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가 부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셨으면 그냥 아까 뭐 111동 84D 타입에 청했는데 후 받았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그 청약통장은 계좌가 부활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날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넣어서 나름대로 했는데 안 하면 청약통장은 그냥 없어지는 거, 계좌가 없어지는 거고요. 은행에 가서 그동안에 냈던 거에다 플러스 이자 받아가지고 그 계좌는 없어지고 다시 신규로 가입을 하셔서 1일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년 또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청약하신 분들 84D 타입 같은 경우가 지금 9대1이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좋은 데 걸리기를 나름대로 좀 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뭐 당첨이 되면 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청약을 하신 분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뭐 거기에 가입을 하셔서 해야지.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합니까? 안 하면 그냥 날라가니까 여러분들 그냥 내가 뭐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안 보고 하셨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고요. 특히나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청약을 했는데 내가 청약한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또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행히 뭐 당첨이 다르면, 동일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만 당첨되면은 뭐 오케이겠지. 예를 들어서 당첨일이 똑같은데 둘이 다 당첨돼 버린 거야. 그러면 그거 무효가 돼 버린 거예요. 그냥 무효가 돼서 1년 뒤에나 다시 내가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내 세대원 중에 내가 만약 세대주다 그러면 우리 자식이나 아니면 뭐 같이 사는 뭐 장인 장모나 뭐 아버지 어머니나 이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 어디 청약한다. 공개를 해놔야, 그냥 뭐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냥 자기 혼자 가서 막 하게 되면, 그렇게 중복 당첨되게 되면, 당첨일이 동일하게 되면 두 개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항상 청약하실 때는 식구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식구들한테. 특히나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는 분들한테는 다 미리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중복 당첨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요. 그거는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입주자 모집 공고 얼마만큼 우리가 꼼꼼히 잘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잘 검토를 잘 하셔서 청약 통장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정공고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에 넣었는데 경쟁이 높으면 뭐 다른 사람이 당첨되면 난 또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이게 미달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미달돼 버리면 저건 다 그냥 당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동호수 배정을 잘못된 데 배정을 받으면 진짜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마침 어떻게 했는데 좋은 데 당첨이 됐어. 당첨이 되면 그건 뭐 땡큐인 거고, 뭐 말 그대로 복글복입니다. 이를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평택 지역이 계속 분양이 나오게 되면 나오는 거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